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도 추천하는 책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처음에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갈 때 나는 명상의 본질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들은 바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음미하고 싶은 것이 당시 나의 갈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한두 번 얼핏 경험하긴 했지만 나는 명상이 불쾌한 어떤 것이든 들어설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상상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아예 없는 공간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감정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상상했을까?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당시 내가 명상에 접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을 창출하려고 애쓰는 것, 즉 올바르게 명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가 추정했던 그러한 마음 상태를 달성하려 노력하는 것은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다행히도 스토리텔링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스승을 만나서야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승의 말에 집중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써니즈 구독자 여러분도 이 스승의 말에 따라 해보세요. 스승은 먼저 내게 아주 혼잡한 도로 옆에 눈을 가린 채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소음 속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하지만 눈을 가렸으니 보이지는 않겠지. 그렇지? 명상을 시작하기 전의 느낌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머릿속에 그 모든 소음, 그 모든 생각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조차도 그런 소음이 계속되는 느낌일 거야. 그렇지? 이제 눈가리개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아라. 맨 먼저 도로가 그리고 질주하는 차도 보일 것이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다른 차들이지. 때로는 자동차 소리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의 외향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눈가리개를 처음 벗었을 때나 그런 법이지.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때로는 2단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해. 명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놓고 명상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생각이 다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요? 평소에는 결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명상 때문에 오히려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명상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명상으로 인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명상은 단지 너의 마음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추고 그럼으로써 네가 네 자신의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뿐이지. 그 밝은 빛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 빛이 켜진 후 보이는 것을 네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법이다. 너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좋은지 알기가 어렵다. 겁에 질리는 사람도 있지. 어떤 이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생각을 무시하고 대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지. 그렇게 떠올린 생각이 나름대로 흥미로우면 대개는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책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지. 혼잡한 도로를 다시 떠올려 보아라. 그런 방법은 길가에서 일어나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로 달려 들어가서는 교통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 아닐 수 없겠지?
써니즈 구독자님들은 저도 명상을 얼마 전 시작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제 상태를 딱 알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놀랐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이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아라.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앉아있는 곳에 잠시 그대로 있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로 옆에 그대로 앉아 질주하는 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워라서 차들이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르고 한밤중이라서 오가는 차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도로가 혼잡한지 한산한지는 중요하지 않지.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명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너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 들 거다. 마치 네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질주하는 차, 그러니까 오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잊어버리기도 할 거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아주 멋진 차를 따라 도로를 달려가기도 할 거다. 유쾌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눈에 띄자마자 홀딱 반해서 결국 쫓아다니게 된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너는 도로 옆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네가 싫어하는 자동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렇지. 그러면 넌 당연히 즉시 도로로 뛰어들어 그 차가 오는 걸 막으려 하겠지. 그렇게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에 저항하려고 한참을 애쓴 후에야 자신이 다시 도로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될 거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다시 도로 옆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점차 쉬워질 거다. 도로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제자리에 앉아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 거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과정이다. 이어서 스승은 생각은 통제한다고 통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쓸모있고 생산적인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이 쓸모없고 비생산적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